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특수 경매 물건을 골라가지고 왔는데,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면은 부동산을 고르는 일단은 안목이 있어야 되고, 1년 동안 제가 실전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고르는 안목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평택시 신종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거는 권리 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보게끔 되면 가격이 3억 4,800에서 1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평택의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이 이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상업지역의 아파트를 지었다는 얘기는 주택법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건축법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거기 옆에 몇 개가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감정 가격이 3억 4,800에 지금 1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큰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매도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월세를 주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주면서, 그러면서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다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스탠드한 아파트 투자입니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가 여기 근처에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 뒤에 이런 곳이 다 이 나홀로 아파트인 게 이게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몇 개는 같이 있긴 있지만은 다른 데처럼 단지로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원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임대하시는 분들,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고,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동랑구 안서동이라는 곳에 세 필지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바닥 공구리를 쳐서 착공 신고를 해놓은 겁니다. 건축법에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 허가만 내주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도 건축 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먼저 허가 받은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 번에도 나왔었는데 변경이 됐다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먼저 번에는 바닥 콘크리트 매각 제외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바닥 콘크리트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콘크리트 제외로 나왔을 때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 받은 사람에게 너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되고, 협상을 해서 돈을 얼마나 또 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건축지 명의 변경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지 넘겨오는 건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뭐라면 바닥 콘크리트가 매각에 포함이 됐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매각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먼저 주인과 상관없이 건축 허가권이 나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바닥 콘크리트도 있지만 진입 도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 땅인데 여기 보면 요만큼이 그 다른 사람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요 다른 사람 땅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이 사람 땅에 요만큼의 사용성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바닥 콘크리트가 쳐져 있죠. 근데 바닥 콘크리트가 포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닥 콘크리트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제가 그 시청에 가서, 건축가에 가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바닥 콘크리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하게끔 됩니다.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하고 개발인이 허가는 따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 명의 변경은 먼저 건축주와 협상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바닥 콘크리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허가권이 넘어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봤을 때 바닥 콘크리트 포함이 됐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 앞에 사용성락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앞에 사용성락은 필요 없죠. 건축허가 다 넘어온 걸 넘겨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건축 허가를 이렇게 내놨죠. 보면은 뭐로 내놨냐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해서 해놨고, 이제 제가 우리 보면 세움터에 들어가시게끔 되면 건축물 관장이 없어도 건축 허가나 신고한 거를 조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조사해 봤더니 건축물 관장은 없어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22년도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고, 대지 면적은 990제곱미터면 3필지 중에 2필지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축 면적은 196.88제곱미터로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신청했다. 이런 것이 나오게끔 돼 있죠, 보면. 그리고 건축 허가를 이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넘겨받는 겁니다. 먼저 건축주와 협상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땅이 사실은 원래 사육선 나서 받게끔 이 다른 사람 땅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고, 포장이 여기까지만 돼 있었고 여기까지는 포장이 안 됐는데, 이 도로도 지분으로 우리가 같이 갖고 있거든요. 낙찰 받으니까 이 도로만 해결이 되게끔 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 지분을 여기 같이 갖고 있고, 우리가 낙찰 받는 것은 요거 3필지고 요 2필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난 거고, 요 한 필지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바닥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져 있죠, 현장에. 여기가 타인 토지인데 도저히 있고, 우리가 쭉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우리가 낙찰 받는 땅입니다. 네이버에 보시면은 제가 부동산 투자 마술사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놨는데, 이 블로그는 뭐가 있냐면, 제가 지분 경매로 낙찰 받을 때 소송했다든지 건물 매각 제외로 해서 소송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소송 전문이 이 부동산 투자 마술사 네이버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한 사례를 한번 보시려면은 여기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제가 한 소송했던 실전 사례가 한 2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하고 상대편이 답변서 내고, 답변서 낸 거를 우리가 다시 답변서 내고, 또 상대편이 답변서 내고 해갖고 최종으로 판사님이 판결한 분까지 소송했던 전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 경매를 갖고 만약에 소송을 하게끔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판사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특히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준다고 한 거를 우리는 소송을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한 소송, 그런 내용도 상대편 답변서, 우리 답변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그 행정청에서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답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문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셔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가끔 가다가 문자가 오는데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고 돈을 얼마를 받습니까? 이런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네이버의 밴드로 이종실의 공개 강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이종실의 공개 강의 밴드를 치시면은 가입하기를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은 제가 수락을 해지 들어옵니다. 왜 수락을 하게끔 만들어 놨느냐? 제가 이게 수락하는 걸 안 만들어 놨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미모의 여자가 있다는 등 어쨌다는 등 별의별 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더 좋은 물건을 투자하는 것이 있다, 이런 걸로만 자꾸 만들어 놔서 올라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수락하기를 놨으니까, 이종실의 공개 강의 여기에 들어오셔서 보면은 매주 내가 그 강의했던 것 중에서 잘라서 한 10분, 20분 정도를 줄인 걸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 유튜브로 올리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강의 내용이나 또는 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밴드로 해서 이종실의 공개 강의를 한번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블로그는 소송 실전 사례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이 네이버 밴드에서는 강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유튜브 내용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6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좋은 물건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끈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양주시 장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땅이 4억 8천사짜리가 1억 6,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건물 대장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된 겁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정식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고 정식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진입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여기 도로가 있긴 있는데 그 도로가 여기까지는 4m 도로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지적도상 말하는 겁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한 2m나 2m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점이 뭐냐면 4m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 길이 35m 이상 될 때는 6m의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되기 전에 건물을 지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4m 도로를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가가 내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상당히 큰 건물도 짓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우리 땅이 요 땅인데 이러한 요 입구에 보면 이러한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여기 보면 옆에 아파트도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개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개발이 되면서 보면 뭐가 만들어지면 여기 보면 요 땅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만들어져요.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땅에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도로가 안 지나가요. 자 보시면은 요 집이 요게 자 보면 우리가 낙찰받은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여기에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여기 있는 도로를 이렇게 있는 걸로 해가고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을 도로 중심으로 해가고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이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적법상 도로가 여기서부터 있는 이 지적법상 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m에서 3m밖에 안 되고 여기는 집을 질 때 건축선 후퇴에서 이만큼의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넓이가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4m 도로가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허물고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다고 했을 때 막다른 골목길이 6m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담당자의 주관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냐면 건축법에 신축이 있고 중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그다음에 대수선이 있죠. 신축은 먼저 번에 집이 지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어도 신축하는 순간 오늘의 건축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건축법을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안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보면 막다른 골목길이 6m가 돼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현황 도로가 4m밖에 안 돼. 지적도상 도로는 2m에서 2.5m밖에 안 되고 현황 도로는 4m밖에 안 되는 거. 골목길이 한 6, 70m가 넘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6m 도로가 필요한 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도로가 내는 걸로 해서 이게 뭐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도로가 짜투리 땅이 조금 끼어 있어갖고 여기에 닿지를 않아요. 그때 그거 갖고도 안 내줄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축에 의해서 건축을 안 할 때는 우리는 뭘 하게끔 되냐면 대수선을 합니다. 대수선으로 허가를 내서 집을 싹 다 고쳐버리는 겁니다. 대수선 하게끔 되면 먼저 건평만큼밖에 못 짓습니다. 더 늘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조금만 기다리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짜투리 땅도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같이 수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고 건축허가를 한번 신청해보고 안 해준다고 했게끔 되면은 대수선을 만들어서 수리를 해놓고 월세를 주면서 팔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격이 4억 3천짜리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4억 8천짜리가 지금 1억 6,6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수선을 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판단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